자, 요 공면을 하나 지워주세요. 델리트키. 네, 수앱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수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개의 레일 먼저 시작을 하기. 버전업 이거 저장을 누르면 그냥 이 24 버전으로 저장이 돼서 뭐 그 이상은 24 이상은 안 열립니다. 자, 여기에 공면 버튼을 누르고요.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수앱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눌러볼게요. 수앱. 자, 가이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가이드, 요게 가이드가 되고, 이제 가이드가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선은 싱글로 단일 체인으로 이 도형이 엔터. 요쪽을 이 가이드를 따라 이게 이제 하나의 공면이죠. 자, 여기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정면이랑 우측면으로 바라볼까요? 우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자, 우선 회전이 있고 이동이 있어요. 회전은 이 두 번째 가이드의 공유를 따라, 이제 첫 번째 도형이 가이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요 공유를 따라 이 모양이 이렇게 하고 큰 공면이 있으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이드가 요 공유를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게 회전이에요. 근데 그냥 이동으로 가게 되면 이 첫 번째 가이드가 그대로 세워진 상태로 형상을 만드는 거고, 이 회전은 요 두 번째 가이드를 따라서 이 첫 번째 찍은 도형의 공유를 따라 맞춰가는 거고요. 공유를 따라. 얘는 일자예요. 그래서 끝 라인이 이동으로 했으면 그대로 일자로 빠지겠죠. 회전으로 했으면 공유를 따라 움직이니까 가이드가 하고, 이동으로 하면 끝라인이 우측으로 가면 끝라인이나 형태가 그냥 수직 상태로 가고, 회전을 따라가니까 여기가 곡률이 점점 커지니까 이쪽이 끝나는 종료가 이 곡률에 수직하게 완성이 되니까 라인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이동과 회전의 차이죠. 자, 이게 이제 한 이동과 회전이고요. V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 자, 공면에 지우고요. 스왑을 누르세요. 자, 옵션에서 두 개의 레일로 바꿔주세요. 자, 얘가 단일로, 얘가 엔터. 이 도형이 이쪽 가이드와 두 번째 가이드 얘를 따라, 얘와 얘를 따라 이 모양이 점점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레일을 따라. 하나의 도형이 두 개의 레일을 따라, 두 개의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이게 두 개의 레일이라고 해요. V 델리트. 네, 세이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트 2번을 끌어다가 놓도록 할게요. 아니요, 뭐 수액으로 두 개의 레일을 따라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끝라인이 안 맞죠? 자, 지우고 이렇게 외측의 커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곡면 커브 양쪽 우리가 교차가 되어 있는 커브를 메꾸거나 뭐 주변의 형태를 따라갈 때 네트 곡면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곡면에 네트 4개 이상의 체인이 들어가야 돼요. 교차가 되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네트. 자, 단일 체인으로 갈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 엔터. 두 개 이상의 체인이에요. 가운데
가이드가 더 필요하면 가운데에 섹션이 더 있으면 더 빡빡하게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4개. 근데 여기 사이가 벌어졌죠. 자, 가로 방향을 평균으로 잡느냐 아니면 세로 방향을 기준으로 잡느냐. 그럼 위에가 뜨겠죠. 위에가 뜨죠. 그래서 평균치로 잡느냐, 뭐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평균치로만 잡아볼게요. 적용.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엔터. 이런 식으로. 네 개 이상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걸어볼까요? 되나? 이걸 지우고요. 지우고. 자, 저 따라서 네트 부분 체인의 대기 1개, 2개, 엔터. 아이고, 엔터가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저 따라서 다시 1개, 2개, 적용, 종료, 하나, 둘, 종료, 하나, 둘, 아이고, 하나, 적용, 둘, 적용, 셋, 적용 하고 완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닫혀있는 안을 채우는 거예요. 커브의 형태를 기준으로 네트. 다시 한번요. 방금 또 저 따라 하다가 놓친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요. 네트 부분 체인에 대기 걸고 1개, 2개, 적용, 종료, 1개, 2개, 종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종료, 여기 하나, 종료, 여기 하나, 종료 하고 V 하시면 되죠. 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이게 네트. 자, 3번 가지고 갈게요. 3번도 수입이에요. 가이드가 V. 수입을 지울게요. 자, 가이드가, 그러니까 뭐 이번엔 도형이 3개가 들어가고 가이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로프트하고 똑같이 스타트 방향이 동일하게 끊어져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안 그러면 꼬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체인 하나, 둘,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 자, 스왑 2개의 레일이 아니라 회전으로 할게요. 그리고 대기가 아니라 체인. 여기가 이렇게 돌을 거예요. 시계방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찍는 도형에 여기 하나,
두 번째, 이게 따라서 일로 와. 여기죠, 여기. 시계방향에 여기. 둘. 여기서 여기까지 커졌다가 밑으로 따라와서 여기. 엔터. 가이드.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얘를 솔리드로, 우리가 이제 솔리드로 만들어야 편집이 가능하죠. 이제 왜냐면 서피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피스 두께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곡면으로 만들고 확인하고, 만약에 얘를 솔리드로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뚜껑을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을 닫을 때는 여기에 보면은 평면, 이거 외곽, 평면, 외곽, 곡면. 평면인 상태의 외곽 하고 엔터. 적용. 밑에 가서 체인 걸고 엔터. V 하면 얘는 이제 안에가 틈새가 이제 솔리드로 변환을 할 때는, 이제 두께를 가진 솔리드로 변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빈 틈새가 없어야겠죠. 그럼 안에가 꽉 차 나올 거니까. 얘는 아직 껍데기지만 여기서 솔리드의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픈이 되니까 안에가 꽉 차야 됩니다. 솔리드 다 찍고 엔터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제는 솔리드가 됐기 때문에 자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솔리드예요. 여기 보면 솔리드에 한 덩어리가, 바디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델 수정으로 밀을 수도 있고, 내가 사각형이라서 컷을 할 수도 있고, 모델 수정하면 여기 이거를 다시 저걸 눌러볼까? 쉘을 한번 눌러볼까? 쉘, 두께 쉘을 한번 누르고 이 면을 한번 찍어볼게. 이건 적용이 안 되나? 다시 한번요. 방향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확인. 실패를 했네요. 안 되면, 자, 예를 들어 그러면 모델 수정에 밀당 한번 눌러볼까요? 밀당. 솔리드니까 잘라볼 수도 있고, 선택하고 화살표에다 갖다 놓고 마이너스 5든지 뭐 마이너스 20이라든지, 솔리드니까 편집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컷이 되거나 합치기가 되거나 뭐 여기다가 더하기가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솔리드니까. 대신 서피스에서 안이 꽉 차 있게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끔 모델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한 번 더 4번 스프링 같은 거 똑같아요. 스프링 같은 거 4번 아니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곡면만 찍을 거니까 이건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서 곡면 전체 곡면 선택 하고 딜리트 키 누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왑이죠. 이거는 뭐 금형용 스프링 같이 생겼는데 곡면에서 스왑 선택 취소하고 이 사각형 먼저 들어가고 엔터, 그 다음에 가이드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뚜껑 닫고 솔리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금형 스프링 같은 거 또 마찬가지로 스왑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왑이요. 그 다음에 롤드 로프트 6번 5번 스케치 열어주세요. 자, 이 가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UV 방향으로 커브를 뺀 거고요. 자, 우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지울게요. 가운데. 자, 곡면에
얘랑 얘랑 바로 이어볼게요. 우선 곡면의 로프트. 로프트는 직각, 롤드는 부드럽게 해요. 롤드가 직각이고 로프트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체인 걸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이어볼까요? 여기까지 엔터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곡면을 이어줘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가 볼게요. 곡면에 로프트 하나, 둘, 셋, 엔터. 이렇게 되겠죠. 지나가는 커브의 형태를 따라 형상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롤드는 직각, 로프트는 부드러운 곡면, 브랜딩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가를 하거나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곡면에 붙은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해. 커브를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 메뉴에서 이 커브의 작은 화살표 내리고 다이나믹으로 한번 커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커브 다이나믹을 누르고 내가 곡면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UV 이쪽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 하고 끝 포인트 엔터를 쳐주면 여기에 이렇게 UV 중간에 있는 커브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그냥 조금 올려볼게. 일부러 조금만 틀려지게 하고 V. 그러면 네,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곡면 로프트 하나, 둘, 셋, 넷 하면 모양이 좀 이렇게 틀려지겠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게 로프트죠. 이 뒤에 것도 롤드 로프트예요. 요것도 형태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곡면 한번 선택하고 딜리트 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솔리드가 아니라 중복이, 솔리드는 중복이 되는 구간이 생기면 인터페이스 에러가 뜨는데 곡면은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로프트 하나, 순차적으로 둘, 셋, 넷 엔터 하면 이렇게 이어지고요. 롤드는 각진 형태, 로프트 부드럽게 딱 보면 알죠. 여기서 자, 우선 로프트로 V를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도형의 형태를 따라 로프트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곡면 선택, 딜리트. 마찬가지로 이번엔 거꾸로 한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면 이걸로 하기 말고 다음 걸로 하죠. 다음 것도 로프트니까. 자, 로프트 하고 이번엔 롤드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롤드 로프트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갔으면 반대로 체인이 걸면 대각으로 꼬이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엔 롤드 눌러보면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7번 8번도 롤드 로프트고요 9번도 롤드 로프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7번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한꺼번에 걸어보고 하나 둘 셋 거꾸로도 한번 와보시고 복면 로프트 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가운데로 줄어들었다 다시 커지겠죠. 이렇게 롤드 하나 둘 셋인데 이번에 아까는 로프트였고 롤드는 각진 형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세요. 로프트로 하는데 로프트로 한 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하면 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뭐 솔리드에서 두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작업이 안 되지만 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로프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스 날개같이 생긴 거. 얘도 슬라이스를 쳐놓은 거고 올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롤드 로프트로 한번 체인을 걸어보시면 돼요. 로프트로 그 대신 체인이 동일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만 이렇게 가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롤드 로프트 체인을 다음까지 공유를 인식해서 이게 롤드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롤드 로프트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야 뭐 가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수정이 거의 대부분이라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얘가 뭘로 됐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가지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수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그릴 때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 라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도 로프트고요. 특별하게 없죠.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로프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왔다 갔다 해보셔도 되고 로프트 왜냐면 내가 이제 스케치를 그리는 게 좀 불편해서 미리 해놓은 거라 둘, 셋, 넷 하면 여기 곡률에 이렇게 도형들을 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드럽게 롤드는 각으로 삐조각이 자연스럽게 로프트는 이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롤드 로프트 해봤고요. 밑에 것도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롤드 로프트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요거는 한번 이어볼까요? 이 브랜드 먼저 한번 하고 갈까요? 브랜드 2번 브랜드 요거 놔두고
자, 여기서 요거 얘를 지울 거예요. 그래서 곡면 선택하고 요거 다시 클릭, 요거까지 클릭해서 딜리트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거의 쓰실 일이 없기는 해요. 투곡면 브랜드나 두 개의 곡면을 로프트가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죠. 브랜드 형태로. 자, 투곡면 브랜드 찍고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부위 밑에서 한번 커브가 생성이 돼요. 내가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돼요. 여기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여기 엔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두. 이제 여기서 여기를 가면 이게 꺾이겠죠. 곡면 브랜드 여기 하나, 여기 엔터. 이런 식으로. 쓰리곡면 브랜드를 눌러보셔도 똑같아요. 세곡면 브랜드, 세 곡면을 이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해서 아까 있던 게 이거죠. 이렇게 이 곡면이 있었죠. 그래서 뭐 두 브랜드에서 여기 하고 여기여도 되는 거죠. 끝단 여기를 방향이 어디 갔냐, 이쪽이 아니면 어디 보자, 수정 우선 한번 엔터. 이렇게 되고 방향을 반대 방향 하면 이렇게 꼬이겠죠. 여기랑 여기랑 붙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곡률을 하면 중간치로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게 브랜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11번. 여기 자, 지우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얘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곡면이 있다. 네, 외측을 커브를 하나 빼고 걔를 롤드로 올리던지 아니면 UV로 하나 여기서 커브를 하나 뺀 다음에 뭐 스웨이브로 돌리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곡면이 하나 있어. 여기 위에는 커브가 하나 있고 밑에 커브로 하나 필요하겠죠. 밑에 커브가 필요해. 그러면 우선 밑에는 커브를 뺄 때 와이어 프레임에서 한쪽 끝단, 커브 한쪽 끝단이라는 기능을 누르고 곡면 상태에서는 페이스를 누르고 화살표가 나오는 끝단을 여기 엣지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외측 엣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 네트로 이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UV 교차가 아니라 어디 볼까, UV 곡면의 커브
다중 커브 요걸로 단일 커브로 가이드 하나를 뺄게요. 단일 커브를 따라가게끔 커브 단일이라는 기능을 누르고 이 페이스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빼고자 하는 포인트, 자, 여기 중앙을 여기 한 이쯤으로 할까요? 이쯤으로 해서 여기 중앙에 찍기 편하니까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기 U쪽 방향, V 방향은 반대쪽이에요. 이쪽으로 돼요. 지금 이쪽으로 안 나오죠? U쪽 방향, V 방향은 이쪽이니까 지금 가려져서 안 나오잖아요. V 방향은 이쪽이니까 U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커브를 하나 빼봤고요. 하나 더 여기다가도 하나 빼볼까요? 가운데다. 여기 가운데가 또 안 잡히네. 반대쪽에다도 벽면에 놓고 이쪽이 잡힐 것 이쯤에다 하나를 또 잡아볼게요. 적용. 네트를 한번 쳐보게. 여기서도 클릭을 하고 여긴 V 방향 쪽으로 아니요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쪽 다시 다시 여기다가 슬라이스 커브 다시 위쪽에다가 놓을게요. 단일 커브 놓고 페이스 찍고 여기 안 나오면 U 방향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트하고 스왑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공면이 없어도 되겠죠? 그 대신 스왑으로 가려면 여기가 잘려 있어야겠죠. 자, 네트 먼저 쳐볼게요. 지우고 자, 공면에 네트 하나 둘 단일 체인으로 셋 넷 다 요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다른 방법은 이렇게 메꿔봤고요. 다른 방법은 스왑이나 로프트는 아마 로프트도 되나? 로프트로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서 스왑으로 가게 되면 체인으로 하나 반대 방향 중복이 돼 있네. 다시 스왑 하나 엔터. 아니요, 이 상태에서 적용 한번 누르고 위에도 적용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가이드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반대로 두 개의 레일로 같아야 되는구나. 두 개의 레일. 아니요, 다시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요것도 지우고. 자, 요게 가이드고 여길 따라가 볼게요. 자, 스왑 하고 얘가 가이드가 되고 엔터. 두 개의 레일로 하나 둘 엔터 해도 비슷하게 나오죠. 가이드가 두 개의 커브를 따라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번 해봤어요. 뭐 로프트로도 올릴 수가 있겠죠. 로프트로도 여기랑 여기랑을 그냥 올려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아요. 로프트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로프트로도 하나
적용 둘 엔터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성이 되겠죠. 다 비슷비슷한 형태니까 지금 롤드나 로프트나 뭐 스웹이나 네트나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 커브를 뺀 거니까 처음에 그린 애가 우선 로프트로 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얘를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가이드들을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새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새 파일을 열고 마우스 우측 버튼 하시고 평면으로 해볼게요. F9.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자, 우선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로 중심에 고정하고 100에 100짜리 하나, 200에 200짜리,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도형 추가를 누르면 바로 곡면이 생성이 돼요. 곡면. 도형 추가, 곡면.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저 따라서 두 점선으로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몇 개 고정을 해놓고 그려보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대충 그리셨죠? 대충 그렸어요, 대충. 자, 곡면을 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 대 커브부터 먼저 해보고 곡면 대 곡면을 가볼 거고요. 얘를 확장을 하거나 줄이거나 복기를 하거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곡면 메뉴에 트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로 트림. 자, 이 커브는 공중에 떠 있어도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평면 상태로 곡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곡면 커브로 트림 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내가 자르고자 하는 곡면 대상 얘를 자를 거예요. 엔터. 자, 자르고자 하는 대상 커브보다 넘어가 있는 형태,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 여기가 짧으면 당연히 자를 수가 없겠죠. 자를 수가 없어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도형보다 넘어가 있는 형태. 요거 엔터. 그리고 나면 아까처럼 화살표가 남길 영역을 선택을 하라 그래요. 내가 이 곡면을 찍으면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나오면 내가 이쪽을 찍으면 여기가 남고 화살표가 이쪽을 찍으면 여기가 남는 거예요. 적용. 다시 한번요. 살짝 돌렸어요. 이 페이스를 트림을 할 거고 엔터. 체인을 얘랑을 고를 거예요. 엔터. 그리고 찍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잘라 나가겠죠. 적용. 얘네들도 안에 구멍을 한번 뚫어보세요. 선택 완료. 하나 둘 셋 엔터. 당연히 찍고 가운데를 찍으면 여기가 남을 거예요. 이 하나 둘 세 개의 안쪽이 남을 거예요. 찍어볼게요. 우선 저는 안쪽이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찍고 엔터. 하나 둘 셋 엔터에
당연히 곡면을 여기를 찍었겠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곡면을 하나의 곡면으로 확장을 하거나 하나의 곡면, 이 모든 캐드캠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원래 원본 형태를 유지하고 확장을 하거나 메꾸려면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선 여기에 말하는 확장과 트림된 끝단 확장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굳이 곡면이 하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다 보면 하나의 곡면으로 해야 될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가공 끝단이 죽을까봐 좀 당겨주고 안으로 하고 라고 뭐 여기만 좀 끝단을 늘린다거나 할 때는 추가 페이스여도 상관이 없긴 한데, 결정적으로 모델 편집을 하다 보면 여기가 한계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곡면 트림을 하기 위해선 언트림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얘가 확장이 자르기 전 상태에는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확장이 되네? 지금은 여기만 20mm 원하는 대로. 원래는 이제 잘려 나가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잘라서 그렇지. 여기고 안 되죠? 트림이 되어 있는 끝단은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V 한단 말이에요. 얘부터 다시 잘라줄게요. 여긴 자르고 나면 또 안 되겠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외곽면을 다시 잘라줄게요. 트림 하고 페이스 엔터, 체인 엔터, 그 다음에 안쪽만 살리겠죠. 우선 다시 V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안 잘렸네? 다시 자르면 되죠 뭐 이거는. 자, 그래서 내가 추가로 페이스 확장을 할 때는 자, 우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홀 제거는 누르고, 근데 얘가 홀 제거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반 이상 터져 있는 데는 안 돼요. 바깥쪽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홀 제거를 누르고 클릭하고 근처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될게요. 근데 하나로 메꿔지는 건 아니에요. 다 단독으로 들어가 있죠.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울게요. 가운데 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얘를 메꿀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확장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끝단, 트림이 되어 있는 끝단을 확장하고 싶어. 그냥 확장만 좀 하고 싶어. 난 더해서 페이스가 추가해서 나오겠지만 누르고, 내가 한 10mm를 하고 각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 페이스를 찍고 스타트하는 포인트, 끝나는 포인트. 자, 반전, 방법, 반대, 2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장을 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단독으로 확장만 되는 거예요. 추가로 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 이에 확장이 안 먹으니까 여기 트림된 끝단, 잘려있는 도형의 끝단을 확장을 하겠다. 자, 이번엔 15mm를 늘려보고 둥글게나 각처리나, 그럼 라운드가 생기겠죠. 이번엔 둥글게를 해볼게요. 자, 방법, 페이스를 찍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끝단에 정확하게 한번 클릭을 하고,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까지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다가 놓고 클릭을 또 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인지 돌아오겠죠. 네, 만약에 반대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돌아오고,
라인이 R이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하나의 바디로 생성을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딜리트. 자 얘가 지금 잘려있는 상태라 외곽이 잘려있거나 이런 상태라 확장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 맘대로 확장을 하거나 안에를 메꿀 때는 곡면을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리는 언트림이라는 모든 CAD 시스템에 다 있어요.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리는 언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안에만 놔두고 안에 홀만 놔두고 확장을 하는 기능, 외곽 삭제라고 하는 외곽만 트림 전 상태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른 CAD 시스템에서 언트림은 있어도 이건 잘 없어요. 그냥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린다. 그러면 내 맘대로 외측 스케치가 있으면 내가 원래대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곡면 형태는 유지하되. 보통은 언트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까요? 누르고 페이스를 눌러요. 그러면 그냥 자르기 전 상태예요. 곡류를 어떤 형태든 곡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르기 전 확장이 된 상태로 끝나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이제는 내가 확장이라는 게 그냥 기본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확장이 가능해요. 20이든 20 기본 형태를 놔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땡기고 다시 잘라내면 되는 거야. 하고 다시 이제 트림이나 커브로 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잘라내겠죠. 내가 원래 원하던 대로. 그러면 내가 그래서 보통 언트림을 하고 커브 외측을 빼놓은 다음에 안에 걸 메꾼다, 하나로 메꾸겠다 라고 하면 보통 언트림을 하고 외측 기준으로 잘라낸다든가 뭐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고 잘라낸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곡면 대 곡면 커브로 지금은 이제 커브로 트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곡면과 곡면으로 트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곡면보다 자르고자 하는 대상 도형보다 막고 있는 경계가 되는 도형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커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언트림을 하고 확장을 해서 원래 내가 자르고자 하는 도형보다 확장을 해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언트림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많이들 개념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곡면을 자르기 전 상태로 돌린다. 그래서 원래의 속성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트림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곡면 대 곡면 트림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곡면으로 모델링을 하나 해보고 곡면으로 편집을 한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보고 가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